이게 뭐지? 힙합으로 배우는 금산의 역사 임진왜란 편이잖아. 궁금해.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부터 1598년 11월까지의 전쟁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입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기까지 전국시대였어요. 전국시대는 약 100년간의 내전기로 영주인 센고쿠 다이묘가 일본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시대였지요. 센고쿠 다이묘의 충성을 끌어내려면 그들에게 나누어줄 새로운 영토가 필요해서 조선은 물론 명나라까지 정벌하고자 하는 야욕을 품었어요. 이것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입니다. 1592년 4월 13일에 일본이 부산을 침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산을 공격한 이유는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래 일본군의 계획은 서해를 통해 전라도의 일본군을 상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육로를 통해 전라도를 공략해야 했지요. 일본군은 앞으로의 전투를 위해 군량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곡창지대인 전라도의 장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금산을 공격한 일본군의 대장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입니다. 이 장수는 요즘 말로 하면 일본 최고의 브레인이었다고 합니다. 까만 한항내 얕은 여울로 건너 일본군이 그걸 목격하고 말 거야. 그래서 전해온 그들 이야기로는 한항내가 권총군수를 사랑했대. 시련한 연인의 기술 고바야카와 물이 얕은 지점 말고서 새벽에 찾아 수백 명 일본군 도강을 시켜서 강을 건너요. 왜 도강을 했어 부대? 후방을 기습해 저곡산 그래서 전투에 권총군수 위에서 자중과 함께 전사하게 됐어. 저곡산성을 함락하게 됐어. 6.23 그때도 일본군 산성 무혈 입성하고 금산의 전투 시작은 참으로 헛다리 매번. 하지만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알잖아. 1차 전투는 참 허무해. 하지만 뒷내용 기다려. 1592년 음력 6월 22일 고바야카와가 이끄는 일본군은 제원면 천내강에 도착합니다. 제원 저곡산성에는 금산군수 권종이 300명도 안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권종군수는 부임 한 달 만에 병력 지원도 못 받은 채로 일본군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권종군수는 황토를 풀어 천내강의 수심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군이 강을 건너기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였지요. 그러나 현지의 어느 안악내가 얕은 여울로 건너가는 것을 일본군이 목격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안악내가 권종군수를 사랑했지만 실현한 여인의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고바야카와는 물이 얕은 지점을 알고 새벽에 수백 명의 일본군을 도강시킵니다. 도강한 부대는 저곡산성의 후방을 기습하였고 이 전투에서 권종군수는 그의 서자 준과 함께 전사합니다. 이로써 저곡산성은 함락되었습니다. 6월 23일에는 일본군이 금산성에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금산전투의 시작은 참으로 허탈한 패배였습니다. 금산의 전투, 헤이 3차 눈벌 전투, 의병 6,000명도가 다 모아 바로 고경명, 광주의 이 이름난 선비, 금산 지키려 내려온 영웅. 고경명 나는 선비, 금산 지킨 선비, 전라도와 금산을 전부 다 지켰지. 에이, 암투 스마트, 관공과 협력해, 전투력이 늘어 2배, 3배, 4배, 예. 7월 9일 피 터지게 싸웠지. 시한폭탄 비격진 전례를 던져 공격. 7월 10일 일본군의 급수, 관군이 무너져버림. 의병들 사기 뚝뚝 로, 중서간 600로 대각 권유하지. 고경명 say no. 다시 전투로 결국 고경명 둘째 아들이 전사. 그렇게 눈벌 전투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 비록 전투에서 졌지만 전라도의 전주성으로 가는 길목을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고경문 선생의 기념 동상도 세우고 포충사라는 사당도 지었지만 금산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산에는 고경문 선생을 기리는 비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비석은 1940년 일제경찰이 폭파하였습니다. 비석이 복원되었긴 했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석보다도 더 좋은 사실은 위기들이 고경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을 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치대첩 건율 장군 이치대첩 노른이골 예 노른이골 이치대첩 첩 황진 장군 맹렬한 알속이 우리의 영웅 예 일본군이 초중견어 집중 발포 황진 장군 부상다리에 피나 일본군의 중장군 저격 기다린 일본군의 돌파를 시도해 마이건율 장군 도경명 용내리던 날야 온몸으로 막아 성공 일본군 후퇴 경로 예상했었지 갓건율 이치대첩은 왜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왜 중요했을까요? 웅치에서는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패하여 웅치가 돌파당했습니다. 안덕원에서 황진 장군이 일본군을 저지하였지만 자칫하면 전주성이 위험해질 뻔했지요. 이치 또한 전라도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고깃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치를 두고 조선군과 일본군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원에게는 700명의 의병과 800명 안의 승병들이 있었습니다. 음력 8월 15일 조원과 의병진은 금산의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금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료가 부족하여 확실치는 않지만 조원은 본래 관군과 연합하여 금산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원이 관군과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바야카와는 전날 밤에 조원에 진영 뒤쪽에 병사들 매복했지. 조원의 병과 승병들 0818 연곤 평대판 일본군과 마주해. 이병장 조원과 승장 영규와 1500여 명 의병들은 사방으로 포위됐어. 의병들은 3번이나 혈전을 거듭했지. 그렇지만 의병들의 화살 다 떨어져 일본군 즉시 총공격 장렬히 전사. 700의 총은 금산을 대표하는 애국의 상징이지요. 그렇지만 이 숫자는 연곤평 전투에서 전사한 800명의 승병을 뺀 숫자입니다. 당시 불교와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생긴 일입니다. 다행히도 종용사에서는 영규대사와 승병들의 위패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병들의 희생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